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아침에 잠깐 또 반등 시도가 이제 나왔던 시장은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거에 따른 어떤 기술적 조정이다라고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 직접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그 기술적 조정 자체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걸 또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상 글쎄 모르겠네. 제가 화요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죠. 이번 주에는 첫 거래일이 이제 화요일이었으니까, 그죠? 첫 거래일이 이제 화요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할 때가 되니까 시장이 그냥 아주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네요. 그죠? 자, 이런 날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귀에 좀 잘 안 들어옵니다.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장 빠지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건 이제 어떤 과거의 아픔, 뭐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공포증인 거죠. 두려움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3월달 시장. 그러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 당시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한 40% 밀렸는데 2000 지금 300 가던 시장이 1400이 깨질랑 말랑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사실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보다도 과거의 어떤 상황이 이러이러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시장이 빠졌던 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이제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투매라든가, 그죠? 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현금 비중이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 뭐 100% 정도 있는 분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느끼는 심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10%일수록 불안하고, 없을수록 진짜 불안하고, 한 30% 있어도 그냥 뭔가 좀 찜찜하고, 그죠? 한 절반 정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역시나 마음이 편치 않은 거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냐? 어떤 이제 기업들의 가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흐름의 문제고 심리의 문제예요, 결국에. 왜냐면은 나 이번에 빠지면은 주식 살 거야라고 진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막 했는데 뭔가 막상 빠지니까 무서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상 빠지니까 무서워. 어떻게 돼? 돈을 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기 매수가 또 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심리가 가장 큰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장이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가? 자, 이제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미국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안에 여러분들 힌트 있다 그랬죠? 예. 이게 사실상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VIP 저희 뭐 가족분들께 이제 올려드리는 시황 참고를 해보시면 그 안에 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죠? 자, 두 가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선 두 가지가 핵심이다. 뭐 코로나 확진자, 그 다음에 뭐 해외 증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근데 줄어들 수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상승폭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빠지면 같이 연동해서 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야 될 거는 개인들은 코로나만 보고 있어, 사실. 코로나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가 문제예요? 해외 증시가 문제가 된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뭐 미국 증시 나스닥을 보면은 사실 많이 안 빠졌어요. 0.57. 오늘 애플이 신고가 2조 달러,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지금 육박을 했고 장중에 넘었다가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2조 달러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그죠? 2조 달러라면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전 세계 GDP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보다 위에요. 그냥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장난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에서 살짝 내려와서 0.57인데 얼마 안 밀렸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빠졌어요? 라고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의 이유는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건 최악의 상황보다 나아질 기대감, 그죠? 그 다음에 실적도 최악보다는 좋아질 기대감, 내지는 이미 좋은데 더 좋아질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로 뭉쳐진 게 지금 사실 시장인데,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은 그래 있을 수 있는 건 알겠어. 하지만 여기에 뭐가 뒷받침됩니까? 유동성, 그죠? 돈이죠, 돈. 돈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시중의 자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이제 기업들한테 돈 주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돈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 뭐 각국 뭐 4인 가족 기준에 100만 원씩 이제 받으셨겠지만, 뭐 시도에 따라서 또 뭐 10만 원 더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야? 유동성, 즉 뭔데?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그럼 그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어. 그러면 많이 풀려 있는 그 돈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게 지금 자산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있고, 어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죠? 근데 부동산은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부동산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뭐 큰 수익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신 뭐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서 어떤 시세를 이끌어내는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발생한 거예요. 오늘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본질은 바뀌지 않고 그냥 변동성만 일어나는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면 본질이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결국엔 뭐야? 기회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러잖아, 그죠? 진짜 똑같이 똥처럼 생긴 된장이면 먹어봐야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똑같이 생겼으면 먹어봐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본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결국 먹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뭔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거라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그 장 중에는 파월 의장,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죠. 미국 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처럼 돈 찍어서 푸는 곳이 이제 FRB, 미국이 이제 연준인데, 거기 이제 대빵이 누구냐면 파월이에요. 파월. 파월입니다. 트럼프랑 별로 안 친해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긴 맞지만 트럼프랑 별로 안 친해. 하지만 지금 파월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풀리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풀리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유동성이 퍼지면서 자산 시장에 어떤 거품이 낄까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달러가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얘기를 듣지만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달러? 그게 뭔데? 그거 왜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달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폭락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아시겠어요? 진짜로. 왜? 달러 가치가 오늘 0.9%나 올랐어요. 0.9%. 왜?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잖아. 유동성이 더 퍼지는 걸 경계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회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죠. 시장이 올라가는데 진짜 악재는 뭐라고? 유동성이 회수되는 게 진짜 악재라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도 여러분들 그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 있다. 왜? 야, 투자한 돈 이제 다 내놔. 걷어가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악재인 거죠. 하지만 지금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풀린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 홍 전문가님 이야기대로 유동성이 풀려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 오케이 좋아. 하지만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걸 경계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유동성이 회수될 수 있을까? 유동성이 회수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유동성이 회수될 수 없습니다. 노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가뜩이나 각국에서 돈 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 풀고 금리를 낮춘 이유가 뭔데요?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가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버틸 시간을 준 거잖아요. 사실. 그죠? 버틸 시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버틸 시간을 준 거예요. 버틸 시간을 준 거라고. 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니네 돈 빌렸던 거 갚어. 대신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싸게 해줄게. 이게 지금 전 세계 은행 그다음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서 갑자기 유동성을 회수한다? 작살 나는 거지. 뭐가 경제가. 그러니까 파월이 미국 경제를 아주 그냥 제대로 망칠 생각이 있으면 이런 짓거리를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도 이제 언론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네. 그죠? 그 부채 중에서 뭐 신용대출이 얼마만큼 늘었네. 아니면 담보대출이 얼마만큼 늘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라는 거는 많아서 좋을 건 아니지만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아무나한테 해주지 않죠,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고 여러분들 신용 등급이 좋아야 신용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다 능력이 되니까 그 어떤 대출을 진행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 뭐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유동성 회수를 했어. 그건 또 괜찮아. 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보세요. 마스크를 지금 쓰고 다니시고 해외여행도 못 가신 분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런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자유롭게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어디 뭐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데 그냥 마음대로 가실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못 놓은 거 갑자기 놀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뭔데? 수요의 폭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수요의 폭발로 일어나고 결국 그게 경기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게 사실 답답한 거긴 하지만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을 쉽게 지금 어떻게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거품이 끼면 위험하지. 부채가 늘면 위험하지.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오늘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은 이 상황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오히려 더 유동성을 풀 가능성도 있는 거고 경기가 진짜 안 좋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게 같은 경우도 일자리 잃었어. 국민들이 일자리가 안 구해줘. 하지만 누군가 대출해 받았는데 그거를 메꿀 돈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유예시켜 준다거나 하겠죠. 그죠? 어디서? 정부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은 얘네들이 유예를 시킬까? 안 하겠지. 하지만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대상자가 그렇게 많아지면 유예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게끔 뭔가 컨트롤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미국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미국도 경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 사실상. 그래서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조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반응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볼까요? 대만. 그동안은 대만 하면 여러분들 대만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뭐냐? TSMC예요, 사실. TSMC. 오늘도 대만도 장중에 얼마? 5%까지 밀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1% 하락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3% 빠졌습니다. 많이 안 밀렸죠, 그죠? 중국도. 근데 이제 뭐 홍콩 항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콩 H, 홍콩 GC도 1.3. 하지만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많이 올라서 그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비교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비교를 하냐? 여기 있냐?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이랑 S&P랑 그 다음에 대만이랑 그 다음에 어디 볼까? 독일 볼게요, 여러분들. 포르쉐의 국가 독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상황을 겁내면 안 돼.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해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이 어떠니까 여러분들 현금 최소한 얼마 만들어 두세요. 그거 만들었으면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그나마 버티실 수가 있거든? 근데 현금 제로였어 봐 죽을 맛이지 사실. 안 그래? 자, 보시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대만 증시, 독일 증시의 비교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다시 대장을 꽤 찼어. 근데 이제 이거는 당연한데, 자, 중요한 건, 여기 그거 안 넣었구나. 코스닥을 안 넣었네요. 독일을 잠깐 뺐다가, 코스닥을 넣을게요. 코스닥을 안 넣네. 코스닥이 중요한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이야. 이게 코스닥이야. 얘가 지금 어떻게 됐었어요? 미국을 압도했었어요. 나스닥보다 더 올랐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초, 7월 말에는 전 세계에서 상승률이 가장 좋은 지수로 뭐 코스닥이 지금 나타났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경원에 그런 게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낙폭과대가 가장 큰 호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많이 빠진 종목은 또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격언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8월달에 그렇게 강했는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35%가 아니지. 왜? 3월달 저점에서 여러분들 100% 이상 올라왔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2월달 포함해서 35%죠. 어찌됐건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코스닥이니 이번에 악재 나올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키 맞추기라는 거 아시죠? 키 맞추기. 키 맞추기. 친구랑 등산에 갔어. 지리산에 갔어. 친구 4명이랑 2명은 체력이 좋고 2명은 체력이 안 좋아. 근데 2명이 체력 좋다고 지들만 꼭대기까지 바로 가면 2명이랑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죠? 야, 같이 놀러 가놓고 니네들끼리만 가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2명이 가다가 어떻게 해? 잠깐 쉬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 뒤에 있던 애들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 만나고 또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간격이죠.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간격이 벌어지고 또 하면서 결국에는 종착지에 도달을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많이 오른 게,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 많이 빠져. 하지만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의 이제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거고, 다시 갈 거면 또다시 대장은 어떻게, 체력 좋은 놈은 다시 날아가겠지. 근데 이제 체력이 좋은 애가 기존의 주도주였냐?
아니면 주도주가 바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결국엔 이 흐름은 굉장히 여러분들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거나 종목을 샀는데 종목 샀는데 저 마이너스인데 지금 사라는 거 샀는데 마이너스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알아.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그게 전략이에요 사실. 그게 근데 전략이라고. 근데 그게 왜 전략인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상황이 이래요. 자, 데드크로스 나서 이제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겠죠? 그죠? 이때도 데드크로스 났었어. 그 다음에 급등, 다시 하라, 그 다음 뭐.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외바닥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지수가 빠지고 반등 보이고 다시 빠질 때 전저점 지지하는지 보자고. 무조건 쌍바닥으로 나오고 바닥에 찍혀야 된다. 그 전까지는 뭐 현금 비중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아니나 달라 오늘 어제 올라가는가 싶더니 오늘 하루 만에 빼잖아요. 그죠? 전저점 깨졌어. 그럼 이거는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저점이 깨졌잖아. 저점이 깨졌어. 하락 추세네 이건. 그죠? 상승 추세는 무조건 여러분들 뭐요? 저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지는 쌍바닥. 이게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 코스피 차트 잠깐 볼게요. 몇 시야? 4시 57분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배우시다 보면 기술적 분석이 이런 게 있어요. 저항을 돌파를 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이 여러분들 깨지면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모르셨으면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저항이 뚫리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지금 어떻게, 지지선이 이제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는데, 자, 코스피에서 지금 가장 의미 있는 흐름, 그러니까 작년 고점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넘어갔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흐름을 보고서도 그때 현금 말씀드린 부분도, 왜? 고점이 너무 쉽게 돌파가 되면 의심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장이 저점에서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중간에 조정 없이 계속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따지고 봐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 예. 쉴 자리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근데 중요한 건 작년 고점이 넘어갔어.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뭔데? 저항이에요. 그죠? 봐봐. 이게 박스권이었죠, 이 자리가. 그림을 일단은 삭제하고 다시 볼게요. 이 자리가 박스권이네. 그러면 박스권인데 이 자리가 뭔데? 저점이 지지선이죠. 여기가 깨졌죠. 뭘로 바뀌어? 저항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자리에 저항을 맞았지. 그지?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저항을 맞았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근처까지 갔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뚫었죠. 그 다음에 지금 지지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지선이 여기서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순간 깨졌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2240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시황에서도 장중에. 그죠? 그럼 2240까지 빠지면 더 밀린다는 얘기인가요? 더 밀릴 수 있지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2240 해봐야 지금 1%에서 얼마? 1.5% 남짓이에요. 오늘 얼마? 3.6% 빠졌지? 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거에 얼마? 한 절반? 내지는 그 미만이지. 그러니까 절반까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더 밀리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근데 외국인들이 또 장난질 쳤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성이 뭐예요? 하나의 어떤 힘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의 힘이 계속 그 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이지.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끼익 밟았어. 그럼 제동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한 요 정도 발생됐다 칩시다. 근데 이제 200km로 달리다가 제동거리 브레이크 끼익 밟아서 제동거리 막 이만큼 엄청 길어. 한 3-4배 나와. 100km보다. 그죠? 왜 그래? 워낙 달리는 힘이 세니까 그렇지. 이게 관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국이 왜 생겨? 관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중간에 브레이크로 힘을 멈추게 했지만 결국에는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 미끄러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도가 워낙 컸으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1조 2천억 샀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안 팔았어요. 외국인이 진짜 야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 건데 기관이 오늘 한 9천억 팔았어요. 코스피만. 기관 놈들이 아주 그냥 더 난리예요, 지금 요즘 보면. 자, 근데 이제 매도가 세니 그 매도가 여러분들 뭐예요? 같은 의미로 대입을 해보시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똑같잖아. 100kg보다 200kg가 힘이 세죠. 그럼 어제 매도보다 오늘 매도가 더 세니까 이 매도세는 어떻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걸 틀어막거나 그러면 이제 급등이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예.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것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전 시간 걸리는 거 싫은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이 이게 이제 박스권이야.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는 특이한 경우 이거 무시할게요. 자, 그러면 박스권이 이제 뚫렸어.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이 뚫리고 지지받고 다시 갈 거면 이 상승폭, 우리가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어떤 파동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상승 1파보다는 조정 나오고 2파가 더 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승 3파 같은 경우는 요것보다는 적거나 같을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찐으로 이게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 잘 받고 그 조정이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올 파동은 여러분들 이것보다 클 겁니다, 사실. 자, 요거 무시하자 그랬죠? 이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걸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이만큼 올라왔네, 조정받았네, 다시 갈 거면 이게 파동이 이것보다 크겠지. 그럼 이 상승 파동이 여러분들 만약에 한 40%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40% 이상 올란다는 얘기예요. 파동 이론으로만 보면. 하지만 그게 아직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그죠?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예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변동성이 크니 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 당연히 내 계좌가 올라갔다 빠지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산 종목이 빠지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어떤 본질 가치가 변함이 없다라면 그게 저점의 매수가 기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 기회죠. 근데 그거를 잘 보실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잘 못 보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 연습을 안 해, 결국엔.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 못 버텨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90% 이상 또 화요일이랑 똑같아요. 야, 쉬고 왔더니 급락이네. 근데 어저께도 반등 나왔더니 오늘 또 급락이네. 95% 종목이 오늘 빠져. 그럼 95% 종목이 다 안 좋은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닌 거야. 95%의 종목이 다 빠져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비유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수영장에 이렇게 어떻게 물이 차 있어. 물이 여러분들 1m예요. 근데 이 위에 뭐가 있어? 튜브가 하나 딱 놓여져 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물을 들이부으면 수심이 2m까지 올라가네. 튜브가 여기 또 있어. 어떻게 돼 있어요? 튜브는 여러분들 그냥 튜브잖아, 그죠? 근데 물을 더 넣으니까 얘가 높이 올라갔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했겠지. 어떤 이야기예요? 물은 여러분들 뭔데? 돈이에요, 돈. 유동성.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게 중요한 건데 본질 가치가 변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물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물이 들어오다가 물이 좀 뺀 거지. 그러면 물이 지금 어떻게 수영장에 2m까지 수심이 돼 있다가 1.5m까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태야. 150cm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본질 가치가, 그러니까 튜브는 튜브인 것처럼 잘 나가는 주식이 주식이야. 하지만 오늘 지금 다 밀렸어. 잘 나가는 주식 다 밀렸죠, 여러분들. 잡주만 올라갔어. 지금 사실상 코로나 관련주 이거 자칫 잘못하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잘못 따라가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어떤 가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마켓쉐어,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글로벌 산업 시장, 그러니까 산업의 투자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산업인데, 결국 오늘 시장 때문에 이게 밀려버리면 우리는 그걸 뭐 할 기회라고요? 매수할 기회라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기까지 아까 시장 이야기하고 뭐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파동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3파가 이제 나오진 봐야겠지만 조정 자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유동성 회수는 힘들 수 있다. 왜? 경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 회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거는 그냥 조정의 명분이고, 조정의 명분은 자연스럽게 뭐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고점 찍었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내려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코로나는 결국에 여러분들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우리가 집구석에 있으면 걸리지 않아. 사실 힘들죠. 근데 여기저기서 막 지금 정부에서 막 행정명령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뭐 마스크 안 쓰거나 아니면 지금 뭐 술 먹어야 되는데 사람 많은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북적북적한데 가는 게 굉장히 꺼려진단 말이에요. 왜? 남들 시선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냥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코로나는 사실상 자연스럽게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최악을 가정하면 사실상 모든 게 안 좋게 보이겠지만, 최악을 항상 가정하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주식할 수 없습니다. 왜? 위험자산인데? 재테크라는 걸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어디 기업 망하면 어떡하지? 어디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많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어? 안 되지. 그죠?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명히 시장에 많이 밀린 건 사실이고, 많이 오르는 거에 따른 어떤 반발 작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킨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어떤 파월의 이야기지만, 결국 파월의 이야기가 결국 지금부터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뭐 시간이 걸리면서 뭔가 이제 경기 상황이 이제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 자금 회수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도 사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100% 신용 몰빵합시다, 스톡런 받아서 주식합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올라가다 자연스럽게 조정받고 어떻게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호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할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버틸 힘, 그게 이제 결국 현금 비중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현금 비중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수치대로 잘 운영이 되셨다면 그분들은 그래도 지금 장세에선 버틸 힘은 갖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짚고 제가 이제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요거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급락한 시장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매도가 가장 많았던 애가 기관입니다. 사실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놈들이 애들이 지금 막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자금력이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넉넉치 않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국내 비중을 줄인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투신이에요. 투자신탁.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증권사,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사모펀드. 근데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 원금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진짜 원금 전체 손실 나는 뭐 펀드도 있고 해서, 중요한 거는 그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씨, 내가 투자하지 니들한테 돈 안 맡겨. 이래 버린다고요, 사실상.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 여력은 사실상 계속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은 매수가 많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어? 코스피 막판에 매도하다 매도를 좀 줄였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500억 정도 저점 매수에 가담을 했다. 그럼 500억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시다 이건 아닌 거고, 급락하니까 결국 입질이 조금씩 온다는 얘기죠. 뭐가?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오히려 좀 더 팔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이게 저점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요 금액도 지금 보시니까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코스닥은 여러분들 거의 저점 마감했죠? 거의 지금 최저점 마감이 됐는데 이 지금 외국인들 보니까 저점에서 한 5,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지금 이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장난질이 이렇게 친다고? 장난질이 이렇게 쳐? 장난질이 이렇게 치니까 개인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머리채를 흔들면 여러분들 어지럽겠지. 그죠? 내 과자에 개미가 올라가면 털고 먹는다는 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조롱받으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놀이터 역할을 또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외국인들의 놀이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사실 오늘 2,800억 매도했다고 시장이 폭락했냐? 그렇지 않아요. 2,800억 평소에도 많이 팔았거든. 평소에는 5천억도 팔고 7천억도 팔고 8천억도 팔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장 올라왔죠. 그죠? 결국에 오늘 외국인들이 2,800억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 폭락한 게 아니라 선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장중에 선물 매도를 계속한 거죠. 이러다가 지금 장중에 얼마 한 9천억까지 매도를 했던 게 보세요. 막판에 매도가 다 줄었어. 7천억 저점 매수 들어왔어. 7천억 7천억 선물 매수가 오늘 종가에 들어온 거예요. 종가에. 그것도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3시 넘었죠?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난 시기가 지금 보시면 3시 그러니까 3시 초반까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때도 8천억 이상 매도였어. 8천억, 9천억 매도였다고. 하지만 거의 이제 장 끝날 무렵, 동시호가 들어갈 무렵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땡기죠. 이 시간, 그러니까 불과 20분 만에 여러분들이 7천억을 매수한 거예요. 야, 그럼 선물 매수했네, 코스닥 매수했네, 그 다음에 코스피 매수했네, 합쳐보니까 대략 1조 들어왔어. 그지? 1조 원 매수했어. 1조. 왜? 코스피 아까 500억, 그래 코스닥 얼마? 500억, 그럼 1000억이죠? 그럼 여기서 얼마? 7천억, 8천억 들어왔으니까 8, 9천억이에요. 그럼 대략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오늘 언제? 저점에서. 환장하지? 근데 홍쌤 아까 얘기했잖아. 또 빠진다고. 그죠?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매도가,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더 매도가 나온다 그랬죠. 외국인 입장,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물량을 100개를 모으고 싶어. 근데 지금 한 70개 모았어. 어떻게? 그럼 더 흔들까 안 흔들까? 더 흔들어서 30개 나머지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근데 지금은 지네들이 안 흔들어도 기관이 알아서 팔고 개인들이 겁먹어서 알아서 팔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자발적 투매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겁먹어서 던지는 게 자발적 투매예요. 아시겠어요? 야, 이거 무섭다, 더 빠질 것 같은데 나 현금 없어. 내지는 현금 있어도 이거 왠지 더 빠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무조건 팔아야겠어. 그래서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매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투매다라고 이제 친다고 하면, 비자발적 투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신용거래 하시거나 미수 쓰시거나 스탁론 쓰시는 분들은, 이 거래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담보 비율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 담보를 채워넣어야 돼. 근데 담보를 못 채워넣으면 어떻게? 반대 매매가 나가죠. 그럼 아침에 시초가에 하한가에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급락했잖아. 전체 95%가 다 빠졌는데 반대 매매 없겠어요? 신용거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풀로 채운다고. 스탁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 종목 전체적으로 한 10% 빠지면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스탁론은 조금 더 그게 타이트하고 신용은 쭉 그거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용은 요즘에 1,000만 원 있으면 여러분들 2,500에서 3,000만 원까지 사실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2,500에서 3,000 어치 사잖아요. 그럼 3,000 샀다고 칩시다. 근데 3,000만 원 어치 샀는데 여기서 10% 빠지면 얼마 날아가? 300만 원 날아가요.
그럼 이 사람은 뭔데? 1000만 원 갖고 700 된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제 올랐지만 그저께 하락했죠? 어제 본전 안 됐지? 오늘 다시 빠졌죠? 그럼 어떻게? 반대매매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호가란 개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매수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또 버텨야 되는지, 또 지금 시장은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거든, 이게 사실. 응? 아니면 잡아먹힌다고 개인,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봐봐요. 자, 뭐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이 뭔데? 매수가죠. 매수 잔량, 그죠? 그다음에 왼쪽이 뭐예요? 매도 잔량이지. 근데 밑에 매수 잔량이 물량이 있어. 22,800원, 2,240주가 있어. 그죠? 누군가 걸어놨죠. 근데 누군가 팔았는데 이게 체결되면 누군가 팔지만 누군가 산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반대 매매도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반대 매매라는 것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나왔어. 근데 반대 매매가 1000억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반대 매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1대1 거래예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팔아야 내가 돈 번다고. 물량을 넘겨야 돼.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똑같아. 반대 매매가 나왔어. 그러면 그 물량을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반대 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반대 매매가 나갔는데 돈 없는 사람이 이걸 다시 살 가능성이 높을까? 돈 많은 애가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는 것처럼 입 벌리고 있어서 그 사람이 먹을 가능성이 높을까? 부동산도 여러분들 경매 이런 게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헐값에 매도를 하면 그런 거를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 봤는데, 그러니까 담보 비율 못 채우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못 채워놓으면 내일 반대 매매 나가. 근데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나온다니까. 그럼 내일 아침 반대 매매 나오죠. 그럼 반대 매매 누군가는 팔았는데 누군가 사. 그럼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 돈 많은 사람이니까 돈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사겠지.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샀으면 결국에는 뭐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많다. 즉 저점 매수한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고.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털린다? 결국 또 악성 매물이 또 많이 털려 나간다는 얘기죠. 왜? 결국 주식이라는 건 그런 물량을 집어먹고 많이 땡기는 작업이 연속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진짜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하지만 그 양면성이 있지만 기회를 잡는 건 누구? 돈 많은 사람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대비한 사람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욕심내면은 뇌동매매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거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매매를 이제 본인이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시장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사실. 반대 매매 물량 플러스 오늘 시장이 밀렸잖아. 근데 내일 만약에 더 흔들어져 끼면 여러분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게 되게 무섭다니까. 마이너스 20%짜리 종목이 있다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25% 됐어. 근데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이너스 20%가 25% 될까봐 이걸 겁내요. 그러다가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포트 안에 마이너스 20%짜리 종목이 있는데 마이너스 25나 30 될까봐 겁내는 거거든. 근데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사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심리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더 밀리잖아요. 아니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그럼 파는 거죠. 왜? 3월 달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국 지금 오늘 결론은 뭐예요? 외국인이 빠지니까 많이 샀네가 결론이고, 그 미국에서 자금 회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저점에서 가담할 때는 저점에서 가담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이제 잡을 분들이 현금 있는 분들이고 현금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왜? 3월 달에 지금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3월 달에 어떤 상황이 지금 뭐 바로 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저점 찍고 올라갈 때는 빠른 게 있죠. 저점 찍었을 때, 그러니까 빠질 땐 다 같이 빠지더니 올라올 때 속도가 다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찍었으니까 빠질 때는 다 같이 밀리지만 올라갈 때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어저께 종목 추천 2개 나갔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어저께 우리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종근당 얼마? 18만 8천원 이하.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1번. 그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 거짓이면 제가 번개 맞아 죽지. 18만 8천원 이하. 근데 그때 현재 시가가 얼마? 6천원, 7천원 요렇게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사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사셨어. 그러면 이거 어저께 매수했죠. 그럼 오늘 8% 올랐네. 근데 어저께도 양봉인데. 그러니까 이거 매매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마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 수익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종근당이랑 같이 산 게 있어. 상신 EDP. 자, 상신 EDP는 오늘 올라가다 좀 밀렸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 종가에 샀다고 어저께 이제 종가에 샀다고 치면 왜 가격이 종가 가격이에요? 그러면 한 7% 빠진 거예요. 그럼 종목 2개 샀는데 하나는 10% 올라가고 하나는 7% 빠졌어. 근데 둘 다 내가 매수를 했으면 결국은 수익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현금 만들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 두 가지 다 팔고 현금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 투자자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거 손실이고, 그러니까 꼭 계좌에 찍힌 거는 손실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좌 관리 못 하는 건데, 내가 어제 둘이 샀으면은 두 가지 샀을 때 이익이면 그거 팔고 현금 만들어 놓고 지켜봐도 되잖아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근데 종근당 수익 난 건 그래 기분 좋아. 좋아요. 박수. 하지만 상신 EDP는 그냥 끝까지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어. 그것도 어리석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맞잖아. 내가 어저께 20%의 어떤 현금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10%씩 샀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100만원 수익이 났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70만원 까먹었어. 근데 결국에는 20% 현금 써서 30만원 수익이면 그냥 이거 30만원 수익 실현하고 현금 갖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거 했었으면 그냥 내일 하루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좌 관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샀으니까 나한테 들어온 이상 무조건 빨간색 찍혀야 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그 계좌 관리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결국 손실로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전략 매매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고, 알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제가 손실 난 거 지금 다 이야기 하잖아요. 어저께 추천했는데 요거 마이너스예요. 어저께 공근당 추천했는데 수익이에요. 왜? 가감 없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죠? 가급적.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오늘 폭락했지만 그 현금을 우리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주도주를 또 선택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분석력도 뛰어나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상신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테슬라가 잘 나가면은 삼성 SDI와 LG화학이 여러분들 잘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상신 EDP 여러분들 이거 전략 종목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그죠? 전략 종목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세계 1위의 지금 2차 전지 업체가 여러분들 LG화학입니다. 파나소닉이고 CATL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기업, 일본 기업을 뛰어넘었어요, LG화학이. 그래서 LG화학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5등이에요, 사실상 전 세계 등수가.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자동차보다는 핸드폰 쪽으로 이제 물량이 지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원통형 캔, 테슬라가 아니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그러니까 배터리도 이제 네모난 것도 이제 들어가게끔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원통형 캔을 썼어요. 이 원통형 캔을 쓰는데, 중요한 건 파나소닉에만 그동안에는 받았거든. 근데 이제 삼성 SDI, LG화학도 이제 만들 수 있고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LG화학은 이제 중국 공장에 중국 공장에 여러분들 테슬라에 LG화학이 납품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직 납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LG화학, 삼성 SDI다라는 거고, 상신 EDP가 그 원통형 2차전지 캔 만드는 업체라고. 원통형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전년배 지금 85% 증가했죠. 45억.
나오면서. 근데 테슬라 주가가 지금 좋잖아. 테슬라 주가가 좋아요. 애플이 지금 2조 달러 찍었어. 근데 테슬라는 제가 볼 때 전기차가 앞으로 더 팔리면 더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도 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괜찮으니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있는 시점에서 거기서 이제 원통 2차전지 관련주가 상신 EDP다라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테슬라가 많이 수요가 증가가 되면 이런 원통형 캔 관련주도 그 2차전지 관련주도 같이 덕을 볼 수 있다. 이제 요 이야기까지 좀 첨부를 시킬게요. 이제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도 오늘 샀죠. 외국인 어제랑 그저께 많이 샀지. 오늘 좀 팔긴 했는데 매도세가 아직 많이 없어요. 시장 폭락하는데 진짜 잡주면은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지. 근데 매도세 없잖아. 거래량이 어제도 줄었죠. 그저께보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도 많이 안 늘었어.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물량 엄청 집어먹으면서 올라가더니 얘네들은 아직 물량 안 나왔다니까.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시장 괜찮아지면 한 방에 슈팅 나와.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종목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종목을 많이 이야기 안 드릴 겁니다. 왜? 저 이미 종목이 있고요. 현금이 조금 다 됐는데요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있지만 또 종목 숫자를 너무 늘리는 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지만 그 심정 제가 100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어차피 사야 될 종목들은 겹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겹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오늘 같은 날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것 중에 유틸렉스나 DNC 미디어 여러분들 아시죠? DNC 미디어 그저께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지금 뭐 세종공업, 동국 SNC, 지금 상강 MNT 지금 다 차익 됐죠,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전략 등록 해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지금 어저께 다 나갔어요, 물량 대부분.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차익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데? 결국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매매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도 DNC 미디어 아침에 9% 급등 나올 때 여러분들 매도됐지, 그죠? 유틸렉스, DSC 인베스트 이런 것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셀트리온이었나? 둘 중에 하나인가 잡아놨을 거예요. 잡았는데 그건 어쨌든 올랐잖아,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주목하시라고. 오늘 같은 경우 DSC, 유틸렉스, DNC 이거 하신 분들 또 차익이지.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전략 매매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하나를 추천드려. 그러니까 ISC도 어저께 나갔겠네, 이거, 그지? 자, 종목 하나를 추천했어. 자, LG화학 추천했다 칩시다. LG화학 추천했어. 5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최대 얼마? 3차 내지는 뭐 5차까지 산다고 칩시다. 근데 최대 얼마? 5%까지. 그러니까 5%까지 사게끔 3차 매수. 그러면 1차 때 얼마? 1.5가 되는 거예요. 그죠? 1.5. 아니면 뭐 처음에 2% 나머지 1.5, 1.5. 자, 근데 중요한 거는 LG화학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가담한다라고 칠게요. 자, 여기 전략 매매에서 설정 보시면 기본 세팅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9%로 되어 있어요. 기본이.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9%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뭐 50만 원에 샀어. 얼마를? 1.5%를. 근데 얘가 지금 더 사지려면 9%가 빠져야 돼. 근데 50만 원에 샀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매수는 아직 안 됐어. 그죠? 매수는 안 됐지만 내 계좌에 뭘로 찍혀 있습니까? 마이너스 8%로 찍혀 있어요. 아, 나 이거 마이너스 8% 찍혀 있으니까 이거 좀 보기가 안 좋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 태반이야, 여러분들. 네? 그런 분들이 태반이라고요. 1.5% 사고 마이너스 8% 손실 났다고 내가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20-30% 고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훨씬 위험해요. 우리 이걸 이제 상투 잡는다고 하죠. 추격매수, 내동매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지? 근데 얘가 지금 이 전략대로라면 마이너스 9%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1.5%더 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평균 단가가 당연히 마이너스 어떻게 4% 내지는 5%. 근데 2차 매수까지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면 5%까지도 안 되죠. 왜? 우리가 10%에 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3% 매수하고 마이너스 4%나 요 정도로 찍혀 있을 거라고요. 4.5 정도. 그죠? 하지만 얘가 지금 찍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대형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9% 빠지기 쉬워요? 하이닉스가 9% 빠지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게 체결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현금이 사용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략에 대한 이해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내 계좌에 그냥 찍혀 있는 게 마이너스 8%니까 나 기분 나빠. 나 이거 안 할래.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맞잖아. 애초에 분할 매수하기로 했어. 그러면 빠질 때마다 사기로 했어. 그러면 아직까지 그 선에 안 왔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 1.5% 사놓고 마이너스 8%네. 야 이거 지금 매매 있다고 하면 니는 어떡하니? 라고 하면은 진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주식 계좌 관리할 때 비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전략 매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분할 매수해서 이거를 매매해야겠다라는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그 종목은 뭐 AI가 선정해주는 AI 매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 매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보니까 지나고 보면 차익 실현이 다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차라리 여러분들 매도가 됐으면, 그럼 이거 차익 됐으면 매도 됐으면 현금으로 갖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럼 뭐 이 현금 막 쓰지 마세요.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 저점에서 하면 얼마나 더 기회겠어,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매도됐다고 현금 생겼다고 또 다른 데 쓰는데 시장 폭삭 주저앉으면 이거 전략대로 못 움직인다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차를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늦게 매수하는 걸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좀 적극적이다. 그러면 기본 세팅은 저희 마이너스 9% 1배수 3차 1배수라는 건 뭐 내가 100개 들고 있으면 100개만큼 사는 거예요. 뭐 하면 9% 빠지면 근데 그게 3번. 그러면 최초 매수에서 3번이면 뭐 30% 빠져야 완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 9% 빠질 때 한 번 사고, 또 9% 빠질 때 또 한 번 사고, 또 9% 빠질 때 또 한 번 사야 되니까. 그죠? 3차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하시려면. 내지는 20%.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왜? 조금 매수해 놓고 나서 사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일단은 입지를 한 1.5% 담가 놓고요. 9% 빠지면은 한 번 사고 또 9% 빠지면 한 번 살게요. 이래서 이제 완매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는 30%가 아니라 20%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20% 빠지면 야 내가 여기서 삼성전자 20% 빠지면 나 어떻게 하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지.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접근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해. 전체 95% 종목이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1차 매수가 됐는데 마이너스 어떻게 8%라고 해서 이게 종목이 나쁘냐, 이게 안 좋은 상품이냐,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죠? 왜? 애초에 그렇게 설정된 분할 매수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도 시장 폭락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9% 이상 빠진 종목이 드물어요, 오늘 같은 경우. 연속적이니까 그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체결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하루에 마이너스 9% 빠진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치? 근데 어저께 마이너스 5% 되고 오늘 마이너스 5% 되면 이제 10% 빠졌으니까 그때 이제 체결이 돼서 매수가 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뭐 했다고? 외국인들 저점 매수 했다니까? 외국인들 저점 매수 했어요. 같이 그 흐름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 올라가면 마음이 편해지지 내려갈 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현금이 있어도 그거는. 왜? 빠질 때 더 빠질 것 같거든. 항상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밀리면은 또 생각나는 게 언제 3월달 같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거 바뀌지 않아요, 이건. 지나고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그래서 또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좀 더 살 걸.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종근당 제가 왜 그러냐면 비중을 최대 얼마 최대 지금 한 10%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까지 물론 이제 5에서 7%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레인지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최소 5% 많게는 10 중간은 7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 산 사람이 종근당이 급등 나오잖아요. 그럼 아 더 살 걸 또 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결과값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사실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왜 사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 거고 팔아야 되면 왜 팔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전략 매매의 강점은 결국 뭔데? 내가 종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을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있잖아. 알파라는 것, 그 다음에 저라는 어떤 사람 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차익은 잘 되네. 물론 아직 안 팔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면서 일하면서 이거를 다 공부하실 수 있을까? 그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까? 이슈에 대해서 해석하실 수 있을까? 그죠? 야, 위안화가 강세라는데 호재야 악재야?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다. 시진핑이 방한한다는데 뭐가 호재야? 에이 모르겠다. 게임주가 좋다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요즘 잘 나가?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들 공부하려면은 진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 직접 투자해갖고 혼자 하면은 절대 수익 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자, 시간이 엄청 길어졌는데 종목 이야기 진짜 짧게 10분만 하고 마실게요, 여러분들.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마인드 교육이라 이런 것들 다 지금 설명드리냐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송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주식해서 성공하실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만한 제가 봤을 때 참을성이나 내공도 없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참을성이 없는 분들은 돈 벌기 힘들어요. 네. 자, 메모장에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오늘 저점 라인 있죠 여러분들 102,500원인데 103,000원에 좀 잡을게요. 물론 내일 시장이 빠지면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103,000원부터 갈게요. 이번에 실적 잘 나왔어. OEM, ODM 업체예요 여러분들. OEM, ODM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추격하고 어디 누가 어떤 종목 좋다 그래갖고 막 급등에 막 취해갖고 매매하면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다 설명드리잖아, 그죠? 아까 상신 EDP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첨생법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첨생법,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줄기세포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D7일인가 그래. 다음 주 금요일 날이 그걸 거예요. 법안. 그래서 지금 뭐 SCM 생명과학도 줄기세포 관련주니까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가 여러분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차바이오텍 가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어떻게 25,500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그 매수 자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아래로 깔아서 드리는 걸로 할게요. 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걸로. 왜? 여러분들 이미 종목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종목 들고 있는데 굳이 또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장 올라가면 갖고 있는 거 올라갈 거야. 네. 그죠? 자, 세종공업 다시 봅시다. 세종공업 다시 봅시다. 요거는 얼마? 7,000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물리더라도 우량주에 물리면은 올라오긴 한다. 근데 잡주에 물리면 없어져요. 예. 자, 한온 시스템이죠 여러분들. 차에 다 히터 있고 에어컨 있죠. 그거 누가 만들어? 한온 시스템이 만듭니다. 한온 시스템 얼마? 12,400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혜질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전기차도 여러분들 날 덥다고 뭐 에어컨 안 틀 것 같아요? 다 틀지? 그러면 그 공조 시스템 누가 납품하고서? 결국 잘하는 애가 납품하는 거야. 그럼 한농 시스템이 거기 수혜주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들이 이거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지난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매도 나갔겠죠? 그죠? 6%까지 올라갔으니까 눌릴 때 사서 올라갈 때 매도 된다. 자, 세트레가이도 다시 잡을게요. 근데 세트레가이는 조금 눌리면 이제 살까 해요. 얼마야 오늘? 25,200원에 끝났네. 24,500원, 24,500원, 24,500원 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중복되는 거를, 그러니까 현금 여력을 확인하시라고. 오늘 기준에서 15에서 20 정도 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내일 살 때 한 10%는 좀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싸게 잡은 자리에서는 그게 차익될 가능성이 높죠. 왜? 싸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저점 매수할 때 같이 잡은 거는 결국 차익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량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걸 사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은 갖고 있는 걸 추가하는 게 좋은 거냐는 그거는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석을 다 하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나고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세 종목 말씀드렸지. 유틸렉스, DSC,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DAC 미디어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자, CS 윈드 같은 경우는 78,500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왜 CS 윈드가 여러분들 풍력 타워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 보시면은 풍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워 있지, 타워. 요거 만드는 게 누구냐? CS 윈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 상강 MAT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거 사자마자 급등 나왔잖아. 근데 CS 윈드는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더 갈 수도 있고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신재생 섹터는 그러니까 신재생이랑 2차전지랑 5G 그 다음 웹툰 그 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있죠.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 반도체는 장비보단 소재 쪽 아시겠어요? 장비보단 소재 쪽 요즘 하이닉스가 많이 밀려요. 하이닉스가 밀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 7만원 깨지지 않으면 전 추천 안 드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S 윈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라는 거고 일단 78,500원에 등록할게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많이 빠지면 7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왜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추세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아니면은 CS 윈드가 좀 부담스러우면 CS 베어링으로 가세요. 어차피 방향은 똑같긴 한데 CS 베어링은 18,000원 18,000원 방향은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애가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저께 8% 올려쳤죠. 18,000원 자, 그 다음에 동국 SNC도 지금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려도 등록하신 분들은 요날 매수되었고 12% 급등 나올 때 매도 되셨을 거예요. 왜 제가 안 했던 거 얘기하면 나쁜 놈이지만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휴온스 가겠습니다. 휴온스는 오늘 꼬리 자리 62,500원 한번 잡아봅시다. 휴온스 62,500원 오늘 종목은 10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휴온스 62,500원 지니뮤직 M게임은 잠깐만 오늘 종가가 이상하네. 5,200원 잡으면 되겠다. M게임은 5,200원 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또 기술적으로 팁은 뭐냐면
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화요일 저점이 깨졌는데 종목이 화요일 저점이 안 깨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흐름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M게임은 5,200원에 전략 등록할게요. M게임은 살 때마다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효성 OMB. 효성 OMB는 7,600원 가겠습니다. 7,600원. 자, 오늘 종목은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긴 한데, 제너레이가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좀 더 밀렸어요. 오히려 이거는 손실로 잡힌 종목이라서 오늘 전략대로 갔으면 아마 추가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렇게 좀 볼게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제너레이는 오늘 따로 안 하고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신 것만 일단 좀 대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 어려운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언지를 미리 사실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못한 분,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난 또 어떻게 대응해야 이 상황을 또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그 시황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 같이 좀 추가해서 들어주시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뭐 지금 이 방송까지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글쎄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전략에 좀 맞춰 가실 수 있도록 일단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한번 좀 볼게요. 그렇게 좀 보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어떤 전략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시장 경험해 보신 분들이 또 아실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느꼈던 감정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종목이 다 빠지고 올라갔던 것도 이제 밀리고 막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럼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또 감정적이 되고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몰라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평소에. 근데 결국에는 또 가능성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거나 유지하라고 이제 이야기 좀 드리고, 또 그러면 또 그 안에서도 또 차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또 거기서 이제 급등 한번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날씨가 많이 더우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